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프리윈터 물리학 이승희 선생 앵콕학원 소개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프리윈터 앵콕학원에서 진행하는 물리학 수업 그 소개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희라고 합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제가 개략적으로 2022년 개정 물리학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단어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물론 뭐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한 소개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개정 물리학, 우리가 원래 존재했던 물리학 1과 물리학 2가 조금씩 짬뽕이 되면서 이렇게 세 개 파트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7 개정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물리학 1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또 고등학교 3학년 또 1년 동안 물리학 2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2022 개정부터는 물론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물리학에서 마찬가지로 2017과 마찬가지로 세 단원으로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물리는 뭐 힘과 에너지, 역학 부분이 있고요. 전기, 자기, 빛과 물질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17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세 파트, 물리학 2도 또 세 파트로 그 역학, 전자기, 뭐 이제 현대 물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단원부터 이제 보시면요, 힘과 에너지 단원인데요. 2017 개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유사하고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유사합니다. 다 들어있고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물리학 2에 있는 평형과 돌림힘에 관한 개념이 2022 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돌림힘과 구조물의 안정성, 이 단원 자체가 원래 물리학 2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 또는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이었기 때문에 2017 개정보다 2022 개정 물리학이 조금 더 역학에서 난이도가, 안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 파트가 있는데, 전자기 파트는 물리학 2에 있던 전기회로 축전기 부분이 또 개정 물리학으로 이제 물리학 1에 있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리학 2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회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학습을 하고요. 현재는 또 물리학 2의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얼만큼 어렵게, 학교마다 아마 좀 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처럼 진짜 어렵게 출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중학교 때처럼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난이도 편차가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축전기 파트가 원래 물리학 2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개정 물리학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근데 축전기도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 원래 정확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성실하게 수업을 해드리려면 한 2시간 반 정도가 필요한데요. 교육과정상으로 설명하려면 한 30분 정도면 끝나요. 그런데 문제가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학교 내신을, 저희가 또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아마 또 변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단원, 빛과 물질 단원, 예전에 뭐 현대물리 단원이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2017 개정하고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물리학 2에 현재 포함되는 렌즈에 의한 상,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1학년인가 이때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도 이런 것도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물리학 2에 있다가 다시 개정 물리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한 학기로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용은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쉬웠는지, 사실은 좀 1년에서 한 학기로 줄었으면 무엇인가 좀 내용을 좀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그 개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물리학에 대한 욕심 입장에서 아마 다 빼지 못하고 이것저것 더 넣기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교육과정 지침서에 따르면 그렇게 자세하게 심화 내용까지는, 정량적인 계산까지는 많이 넣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시험 대비를 해주면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하기보다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보다는 어차피 우린 등급을 잘 맞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분명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오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이 얼마큼 받아들일지,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서 한 학기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얼만큼 제가 심화 내용까지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2022 개정물리학 제가 보시면은 1강부터 제 강의수입니다. 교육과정과 충실하지 않게 제가 만든 강의수로 이렇게 20강까지로 제가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1단은 힘과 에너지, 2단은 전기와 자기, 3단은 빛과 물질, 이렇게 세 파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1강부터 5강까지가 역학 파트에 해당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강이 현재 물리학2에 있는 변별력을 주는 단원인 평형과 구조물의 안정성, 돌림과 평형, 이것 계산하는,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강부터 5강까지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파트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강하고 7강은 그냥 라이트하게, 우리가 연력학이 원래 물리학 1은 연력학이 있었죠. 근데 연력학이 이제 진로 과목으로 빠졌고 6강, 7강 들어갔는데 6강, 7강 그냥 라이트하게 넘어가는 그런 파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은 전기와 자기 파트는 8강, 9강, 10강이 현재 물리학 2에 있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물리학 2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쉽지 않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그런 파트인데 아이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좀 많이 쉽지 않게 다 정량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공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물론 1년에 해당을 하면 여름방학도 있고 그리고 4번의 시험에 나눠서 저희가 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꼼꼼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와 자기에서 두 번째 자기 파트가 있는데요. 이 자기 파트는 현재 물리학 1에 있는 파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현재 물리학 1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그런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단은 이제 빛과 물질 파트가 있죠. 빛과 물질 파트는 빛의 중적과 간섭, 굴절, 이렇게 그러니까 개정전 물리학 1에서는 빛의 발생과 전달,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파동의 발생과 전달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바로 빛의 성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하여튼 공부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마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미리 준비하는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그 아이들이 못하진 않는데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게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서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가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15강 빛의 굴절 단원에서는 현재 물리학 1에 없었던 상해 작도, 렌즈에 의한 상해 작도 파트가 굴절 단원에 내려왔는데요. 근데 공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는 공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교육과정상으로는 공식을 수식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렌즈에 의한 상해 작도, 이것도 심화내용까지 알려면 수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강, 17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리학 1에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제작 공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그 파트는 그냥 외워야 되는, 원리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암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리학 2022 개정 물리학 마지막 파트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티와 반도체, 특수상대성 이론, 현재 물리학 1에서도 다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18강과 19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리학 1하고 거의 유사하게 아마 저도 이제 수업을 할 것 같고요. 20강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지침상으로는
사건의 동시성을 빼고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만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개정이 되면 그게 문제죠. 저도 개정되면서 이제 매 개정마다 가르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심화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교육과정에 딱 충실하고 교육과정에 딱 충실하게만 가르치면 좋을 텐데 실제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좀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만큼 난이도를 주어서 출제하시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여튼 특상대성 이론, 사건의 동시성은 교육과정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의 동시성이 많이 어렵거든요. 저도 심화 내용으로는 그 부분까지 충실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시간만 제가 충분하면 조금 더 한강한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2022 개정 물리학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느냐. 1년 동안 진행했던 물리학이 한 학기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너무 학습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학기로 줄었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파트가 더 들어갔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저도 고민이 되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또 선택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평가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지금 말씀드려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가 사실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학 파트가 중간고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고사 난이도가 훨씬 더 오히려 높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 내용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조금 힘을 더 주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기말고사 이 부분도 많은 내용이니까 아이들 좀 암기할 내용도 많고요. 문제 유형 외워서 풀어야 되는 것도 많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 학기 내에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꾸 저도 걱정이 돼서 지금 저도 사실은 미리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위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 아이들은 조금 이제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실제 학기 중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등급을 저는 또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죠? 미리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걸 한 학기 내에 저 자체도 이거를 물론 수업은 다 할 수 있죠. 수업은 다 할 수 있는데 좋은 결과 만들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이해하도록 또는 아이들이 심화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문제풀이가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우리 아이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수업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제가 나중에 힘들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앵콕 학원에서는 프리윈터 1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죠. 11월 중순부터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앵콕 학원 이제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이 일요일 날 현재 개강되는 반은 물론 뭐 12월 달에 또 개강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반이 개강이 될 텐데 이번에 개강되는 반은 일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본 수업이 3시간 있고요. 그다음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테스트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큼 공부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야 아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물리학 하시는 아이들 초반에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뭐 부모님들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물리학이 쉽지가 않은 과목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좀 능동적으로 보충에 참여를 좀 해주어야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뭐 데스크 통해서 좀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뭐 카톡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11월에 진행하는 앵콕학원 프리인터 물리학 수업 여러 가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신 있게 정확하게 사실관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앵콕학원 이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